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홍춘욱 지음 포르체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돈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에 부자가 되기 위한 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식과 부동산 투자, 금리, 환율, 암호화폐, 달러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경제 공부, 금융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 한 권으로 돈 공부의 기초를 잡고 부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책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 형성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돈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이자율이 낮아질 때는 왜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2030 세대를 위한 투자 플랜을 중심으로 저금리로 인해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모으고 또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여 투자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인이, 즉,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부동산 초보자들이라면 이 장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왜 격렬한 변동성을 기록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020년 3월의 주가 폭락과 그 이후의 급등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며 근래 더욱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선 것은 아니냐는 비관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관론에 빠져들면 수익을 낼 기회를 맞이하더라도 아예 시도조차 못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기회도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가 꼭 자산 시장의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어서 투자를 설계할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5장에서는 어떨 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학파, 즉 모멘텀 학파와 내재 가치 학파의 투자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투자 유형이 적합한가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두 학파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비판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8장에서는 지난 28년 동안의 저자의 투자 경험을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입은 20대, 또 결혼 후 주택 구입에 성공한 30대의 경험담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를 마음먹을 수 있게 해준 40대의 투자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머니 토크라는 구성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최대한 사례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들은 머니 토크의 표나 그래프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독자들에게 투자 행동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투자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돈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투자붐을 일으킨 요인은 다르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 패턴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투자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저금리 환경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경기는 왜 끊임없이 순환하는지, 한국 주식시장이 이토록 격렬한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면 투자에 대한 인내심도 길러지고 나아가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으로 환율 스위칭 투자 전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다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환차익을 실현해 저가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데에는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환율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강의할 때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희 큰아들 역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저희 답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부유해지면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기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적정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다른 가치나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예로 집안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경우 20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자취를 했었는데 당시 가장 큰 고충은 청소와 빨래였습니다. 주중에는 회사 일이나 회식 등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니 집안일은 주말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지인과 약속도 생기고 연애도 해야 하고 또 친구들 결혼식도 가야 합니다. 결국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사 노동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월요병 때문에 힘든데 쌓여 있는 와이셔츠를 빨아서 방 곳곳에 널고 선풍기를 돌려 말리느라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또 다른 어려운 일로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수학이나 영어를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공감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관계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은 매우 힘든 정신 노동입니다. 당사자를 잘 알고 있다 보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수학 문제를 잘 못 풀면 이것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친밀하다는 이유로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기에 가르침을 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는 일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사 도우미에게 의뢰하고 빨래는 세탁 전문점에 맡기면 됩니다. 자녀에게 직접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기보다는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해법에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전문가에게 일일이 맡길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을 자신의 관리하에 직접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MVP를 받은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에 걸맞게 연봉도 엄청 높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시간당 2만 달러를 벌고 또 키도 크고 힘도 세기에 정원을 가꾸는 일도 매우 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르브론 제임스는 농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탁월한 정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게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직접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정말 적절한 행동일까요? 제 생각에는 시간당 20달러를 지불하고 정원사를 고용해 멋진 정원을 가꾸고 그 대신에 자신은 여가도 즐기며 농구 실력을 더 가다듬기 위해 단련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 관리를 잘해서 은퇴 시기를 1년 늦추기만 해도 그의 생애 소득은 수천만 달러 이상 늘어날 테니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부딪히는 불편이나 불만을 돈으로 완화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개인이 물리적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임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산을 잘 굴리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좋은 테마주 없어 같은 질문을 지인들에게 던지기보다 어떻게 돈을 벌어 들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황금알을 찾으러 숲을 헤매기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그런 농장주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행복감을 높이는 부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요인이 소득 수준의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돈 때문에 갈등을 빚을 일이 많지 않고 또 힘든 일을 전문가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저마다의 형편이 다르고 인생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고 사정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비교당하는 일을 피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불편한 친척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막말하거나 비꼬기 좋아하는 이상한 선배가 있는 동문회는 안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행복감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행복의 강도보다는 빈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공이나 성취를 쫓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경험을 자주 하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종종 만들거나 자신의 흥미거리를 찾아 즐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밖에 나가는 행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잘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가치는 외향적인 것으로 기준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도적인 노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적인 요인 다음으로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돌아본 후 행복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자신만의 의도적인 노력을 하나씩 시도해 본다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능력은 행복감을 높이고 삶의 안정을 부여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돈이나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난 투자 고수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대부분 처음부터 투자에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돈 버는 것에 신중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곡이인은 인생에 세 가지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년 등과로 어린 시절 너무 큰 성공을 거두는 일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젊은 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발전이 멈추거나 혹은 오만해지면 많은 난관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흔히 벼락부자들이 더 쉽게 몰락하는 것이 소년 등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불리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율곡 이이가 말한 두 번째 불행은 중년 상처입니다. 가정을 꾸리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줄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없으니 그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노년 고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어떤 모임이든 나갈 때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원칙을 되새깁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야말로 모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인과 친하게 지내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은 간절히 벌고 싶은 사람에게만 흐른다고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돈의 흐름을 읽는 법, 또 돈의 주도권을 잡는 법에 대해 터득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